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영국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 벤키저의 아타사프달 한국법인 대표 어제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 이루어진 지 5년 만에 나온 공식 사과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도 혹시 문제 없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접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결하니까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 우리 스스로 더 조심하고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요즘,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는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3년치 분석인데요. 전체 교통사고는 10월과 11월에 가장 많았는데 어린이는 주로 5월과 8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이 연평균 9,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낯선 교통 환경에 미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2배 이상 높았고요. 평일엔 오후 4시에서 6시, 주말 휴일에는 오후 3시가 아이들에게 제일 위험한 시간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펫샵 보이스의 Go West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한 54,000원부터 3단 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참 우리 사회에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도 혹시 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가 아닐까,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에서 물어볼까, 참 당황스러웠던 분들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 조사실, 환경피해 조사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일규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살균제 피해 구제 접수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실시 배경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가습기 살균제는 97년도에 그 최초 출시된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11년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폐손상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의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그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13년도에는 그 정부에서 그 피해자분들의 그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피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 말까지 저희가 그 3차례에 걸쳐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미처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 알고 계시지 못한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으셔서 현재 4차 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피해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쪽으로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 조사를 전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러면 현재 피해자 접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일단 재작년까지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총 530명이 신청하셔가지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221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작년 말까지 3차로 추가 접수하신 분들이 752명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부터 다시 그 4차 신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현재 한 72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좀
피해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문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 중에서 네. 주로 어떤 걸 여쭤보시나요, 소비자들이? 우선은 가장 많이 질문 오는 게 이제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고요. 접수 절차.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 본인이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하셨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신청 대상이 되시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고요. 예. 병원 진료 기록부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접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우선 피해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서하고 좀 몇 가지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저희가 신청서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 지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 저희 그 기술원 관련 홈페이지가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구비 서류가 어떤 것인지 폐질환 인정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 내지는 그 신청 접수에서 조사 판정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로는 그냥 문의만 하는 거고 접수 자체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전화 접수는 안 되고요. 접수는 저희가 우편하고 방문을 통해서. 네. 우편이나 방문 통해서만 접수가 되는 거고 네. 현재 문의는 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하루에 몇 통 정도입니까? 전화 문의는 하루에 한 200통에서 300통 정도. 그렇군요. 저희가 또 샵 0945번 저희 라디오 문자 받고 있는 채널입니다.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문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문자 주신 7168번님.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지금 아이가 괜찮은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만약에 소송을 하겠다면은 그 소송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문의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셨거든요. 네, 일단 저희 기술원에 예.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예. 쪽에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예. 저희 조사판정위원회에서 조사 판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하시든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7168번님이 물어본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하게? 네, 충분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2010년경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게 본격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우리 3472번님 같은 경우는 2010년경에 이 문제가 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네. 돌 전후 아기용이었고요. 네. 이게 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 이제 돌아봤을 때 좀 네.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좀 문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지금 저희가 이 신청 접수받는 곳에서는 어떤 의료 쪽의 상담은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전문적인 영역이라.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이 서류를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역시 판정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 다 접수를 해놓고 그게 네, 이제 전문적으로 다 분류가 돼서 네.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네. 답변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다만 있겠군요.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예. 사용하시고 나서 좀 안 좋아서 진료를 받으셨든가 했던 진료 기록부 같은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첨부하셔가지고요. 예.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겨야 된다. 네. 아니 좀 궁금한 게 네. 예전에 그런 어떤 병원에 내가 기관지가 안 좋다, 호흡기가 좀 문제가 있다.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였다. 네. 이럴 경우에 뭐 병원 영수증이랄지 병원 진료 기록부랄지 지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병원에서 좀 챙겨야 될 어떤 서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병원 진료 기록부하고요. 그 다음에 CT나 예. 엑스레이 같은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CT나 영상 기록부. 네. 자, 그리고 6415번님 같은 경우는요. 참 이것도 뭐 아직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네. 사용을 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했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됐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가습기, 그러니까 살균제 말고 그 가습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어떤 증거 자료를 위해서 이것도 좀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가습기
살균제를 안 갖고 계시거나 예. 내지는 저희들이 그 영수증까지도 좀 챙겨달라, 이렇게 구매했던 영수증을 챙겨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했으면 더 버리고 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 환경 노출 조사 팀이 이제 그 신청인 댁을 방문을 해서 설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아,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 1, 2차 때 그 영수증이 없으신데도 그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환경 노출 조사팀이 또 파견이 되는군요. 네. 자세한 접수 번호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일단 궁금한 점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번 접수는요,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2014년 10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청 접수가 마감 기한이었고요. 예. 당시에 그 국회나 그 시민사회의 그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말일까지 접수 기한을 연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와 같은 그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피해 접수를 받아서 피해자에 대한 그 구제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 환경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4월 25일부터 지금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5월 중에 고시가 개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때 아마 접수 기간이 정해질 것 같고요. 현재는 뭐 고시 개정 전까지 그 이전 방식으로 지금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접수하는 상황이고, 네. 기한은 이제 곧 있으면 좀 발표가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이군요. 자, 이 피해 지원에 드는 재정은 어디서 충당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 국가 예산으로 일단 국비로. 국비로 지원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해당 관련 업체에 그 소송을 통해서 이 돈을 돌려받는 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예. 네, 저희가 이 업체로부터 제조업체라든가 판매업체에 그 소송을 해서 돌려받고요. 현재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 업체하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접수 절차, 그러니까 접수하고 나서 네. 좀 향후에 진행된 절차, 아까 잠시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접수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까 좀 크게 분류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되면요. 예. 환경 노출 조사와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 노출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신청인의 댁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제품의 사용 기간이라든가 제품명, 사용량,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제 설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예.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병원과 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향후에는 국립의료원도 아마 참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으로 제출해주신 진료기록부와 같은 자료는 모두 조사기관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예. 네, 의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존하신 분들의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임상검사하고 영상검사, CT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습기 살균제와의 어떤 인과관계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판정은 그렇군요. 네, 임상, 영상, 조직병리, 환경 노출 4개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 네, 이 종합 판정 이후에 이제 조사 판정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예. 여기에는 의료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독성 전문가, 환경 보건 전문가 등 여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종합 판정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과가 환경부의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종합 판정 결과가 이제 상정이 되고요. 예. 최종 심의 후에 정부 지원 대상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원에서 신청인분들에게 그 결과를 안내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는 지원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8565번님 같은 경우는요.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했습니다. 아버님이 5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5년 전이군요. 네. 살균제 제품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좀 의심이 된다면은 바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기준 네, 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해 접수 관련해서 문의사항 다시 한번 어디로 전화하면 되는지 문의 접수 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전화번호는 02 예. 3800-575번입니다. 3800에 575번. 575번. 네. 요즘 문의 전화가 많이 폭증을 해서요. 예. 통화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예. 피해가 의심되시면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더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전화를 하시면은 여러 개 라인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서울 3800에 네. 575입니다. 네, 서울 네. 3800에 575번 네. 이쪽으로 문의하셔서 나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나의 구제 방안, 피해 대책,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조사실의 이일규 실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문석희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9년 됐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아기 엄마 모시고 목적지 아파트 안에 모셔다 드리면 참 기분이 좋아요. 짧은 거리라도 외국인 같은 분이 지역을 못 찾을 경우에 찾아다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택시를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습니다. 홍대나 명동 그런 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면서부터 어디 다른 데에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택시업은 손님이 많을 수가 없죠. 줄어들면 줄어들지 차는 많고 계속 줄어드는 편이에요. 올림도로나 노들길가 많이 막히고요. 출근길에 오히려 시내길은 더 잘 빠지고요. 신호를 길게 주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는 잘 소통이 되고 모험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해줘가지고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사고 안 나는 요령은 운전 중에는 딴 생각하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고 집중을 하면은 사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가 결혼을 아직 못했는데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은 아들한테 신부감이 생겨서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제분의 혼인 소식 올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였는데요. 자, 사고 안 나는 법 팁을 주셨어요. 운전 중에는 딴 생각하지 말고 전방 주시를 잘해라 이건데 맞습니다. 정말 특히 운전 중에 DMB 시청 이런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잘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하기. 근데 또 이러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졸음 방지용으로 라디오를 켜두시는 방법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 FM 굉장히 유익하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0945가 94.5MHz라서 저희가 이렇게 번호를 정해봤습니다. 자,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고향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해양 레저 기술인력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1670-8785.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원 한 54,000원부터 3단원 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수도권을 사용할 때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죠.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고시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고급화해서 고시텔이다, 호텔과 합성어죠.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용어를 쓰는데 아파텔이 있군요. 예, 아파텔. 그렇습니다. 예, 아파텔. 이게 네.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약자들이 그 세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취득세 중과세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거 좀 전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아파텔은 실제 이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지만 건축법상 업무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예. 취득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중과돼 왔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과 업무용 가리지 않고 주택의 매매로 분류돼서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그리고 지방교육세 0.4%에서 총 4.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6억 원이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취득세 1.1%와 비교하면 무려 뭐 4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면적도 오피스텔이 더 작지만 취득세는 4배 더 비싼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아파텔 분양계약자들의 모임인 전국 아파텔 입주자 연합회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오피스텔 소유주 182명이 취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고요. 예. 지난 3월에 경기도청에 취득세 경정 청구를 접수를 했지만 기각됐고요. 현재 조세 심판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인데 주거용 그러니까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는 어떤 세금 항목과 그리고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로서 매겨지는 그런 부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가 일정 부분 일반 주택에 비해서 똑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더 높게 매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인데요. 네. 현행법상 규정된 뭐 일종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나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거와는 좀 정책과 역행한다는 의미를 분양계약자들이 불만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군요. 실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85제곱미터 이하는 땅 난방도 허용해서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끔 하고도 있겠고 또 저금리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 2010년 이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뭐 세제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좀 쉽지는 않다는 의견이고요. 어쨌든 수분양자는 조세 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으로 대응 중에 있어서 그런 관련법이 향후 개선될 수 있을지 좀 비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LTV나 DTI가 굉장히 완화됐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 기조를 좀 바꾼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LTV, DTI 규제 완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재부와 국토부가 28일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LTV, DTI,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기준 70%, 60%로 완화했던 것은 이제 1년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2014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지난해 한 차례 연장했고 또 올해 또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예. 정부가 연장 방침을 좀 일찍 밝힌 것은 그만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보다 거래나 가격 상승폭이 줄고 일부는 이제 공급과잉 우려까지 나오면서 상승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있는 데다가 지방의 일부는 조선 해운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LTV,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경우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우려를 좀 정부가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고요. 예. 수도권은 2월 그리고 지방은 5월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의 금융권 강화 규제에 이어서 LTV, DTI가 강화될 것이라는 심리적인 우려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우려가 해소됐긴 했지만 이게 더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제도를 유지하는 선이고 또 금융권에서 알아서 여신 심사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게 좀 빨리 시장의 시그널을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기준들 시장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짧게 그 수도권 주택거래 급감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예, 국토교통부가 3월 주택 실거래가 세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 수도권 주택 거래 건수가 지난해 3월 대비 무려 34% 감소한 38,311건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지역은 13,7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고요. 예. 경기도와 인천도 35%에서 29%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세대나 다가구에 비해서 아파트의 거래량 감소폭이 큰 것이 예. 2월부터 수도권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규제를 하면서 수요가 일정 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재밌게 중국어 배워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중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다음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자, 일단 이 택시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네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던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가 뭐였죠? 到了. 그렇죠. 到了. 네. 到了. 네.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영수증 드릴까요? 라는 표현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 카드 결제하고 네. 나서 그 영수증이 나오니까 네. 현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자, 좋습니다. 한번 배워보죠. 네. 중국에 출장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영수증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要发票吗? 要发票吗? 한 번 더. 要发票吗?要发票吗? 네. 이때 要는 원하다라는 뜻이고요. 发票는 영수증을 말해요. 发票. 한 번 더. 发票. 앞에는 파고 피아오 할 때는 피. 네, 피. 发票. 그렇죠. 파 할 때는 영수증. 영어의 그 어떤 flower 할 때의 그 F 발음이고요. 네. 发票. 네, 피아오 할 때는 입술 붙이는 파, 피아노 발음. 피아오. 네, 피아오. 그다음에 그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다른 표현이 있긴 한데요. 그냥 发票 하면은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发票. 네, 发票. 다시 한번. 要发票吗?要发票吗? 네,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건 네. 사게 될 때도 영수증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 要发票吗?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중국 출장 갔을 때 네. 영수증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요. 네. 要发票. 要发票. 그렇죠. 맞자만 빼주고 영수증 주세요라고 할 때는 要发票.要发票. 그렇죠. 혹은 发票.给我发票.给我发票.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근데 要发票만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네. 선뜻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영수증만 딱 기억해놓고 그렇죠. 손님들 눈을 바라보면서 发票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노 땡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파표. 기사님들 파표 꼭 기억해 주세요. 영수증이란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영수증 필요하세요? 물어보려면은 야오 파표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자, 1552번님. 문정아 선생님처럼 중국어 가르치는 게 목표인 학생입니다. 언제나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 들으면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중국어 강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참 뿌듯하네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께 활짝 열어두고 있거든요.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이야기도 좋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도권 소식을 출입처 연결해서 살펴볼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출입처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 출입하는 신웅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요. 그 서울 영동대로에 그 지하에 지하도시가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동대로 중에서도 이 삼성역에서 보은사역까지의 630m 구간 지하인데요. 네. 서울시가 이곳에 철도와 버스, 공항 터미널 등이 있는 복합 환승센터를 짓습니다. 지하 6층 16만 제곱미터의 규모인데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코엑스 그리고 한전부지, GBC 쇼핑몰까지 합치면 모두 42만 제곱미터입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예. 가장 밑에는 KTX와 지하철이 다니고 위로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이 거쳐갑니다. 이 그렇군요. 환승센터가 설치되면은 하루 이용객이 무려 5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역보다도 많아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 통합센터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 강남을 오가는 철도 역사가 대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인데요. 삼성에서 동탄, 광역 급행철도 그리고 KTX, 동북부 등 앞으로 6개 역사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래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합쳐서 개발하는 게 4,50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요. 이 완공은 오는 2021년쯤이라고 하니까 5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네, 어찌됐건 이 일대의 그 공사로 인한 또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일주일에 하루는 차 쉬는 그 승용차 요일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면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번에 혜택 하나가 없어집니다. 예. 이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게 됐는데요. 어허. 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예. 이 이유는 이 승용차 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이 관련 혜택만 과하게 제공됐다는 건데요. 이 서울시 도로의 길이가 8,214km, 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가 약 75만 대인데 이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지점은 10곳에 불과합니다. 단속이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까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 태그를 떼거나 쉬어야 할 날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 원에 달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합니다. 예. 이 승용차 요일제라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3년 9월에 도입됐는데요. 13년 만에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대신에 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것 말고는 죄송합니다. 나머지 혜택은 유지되는데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5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 시 가점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승용차 요일제를 단속하는 지점이 10곳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실효성 있는 쪽으로 더 옮겨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결혼한 부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일인데, 설문해 보니까 아내들이 주로 하고 남편은 약간 도왔다고요. 이제 뭐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이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있는 부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이 가사노동을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다는 응답자가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답변은 29%에 달했고요. 이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눈다는 사람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꼭 부인이 가정주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맞벌이 부부에게도 물어봤는데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다는 게 62%로 가장 많고, 이 동등하게 집안일을 나누는 경우는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예전보다 상황이 좀 나아진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38%였습니다. 4년 네. 만에 29%로 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남편들이 집안일을 돕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머리로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조사가 나오면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집안일이라는 게 꼭 내가 남편 같은 경우는 도와준다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내 일을 내가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남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서울시에 출입하는 YTN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2670번님 저희 방송 듣다가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는데 전조등 켜고 운전하는 차량은 제가 볼 때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달리는 분들 차선 변경하기 힘들어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조등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이 전조등 켜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눈에 잘 띄게끔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교통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서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니까요. 서로 배려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이런 운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70번님 안전운행 하시고요. 저희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정말 안전하고 운수대통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이미 컬럼의 Singing in the Rain 끝곡이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ormy clouds chase